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GTQ 인디자인 1급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1년 1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인디자인의 환경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을 실행하시고 나면 오른쪽 꼭대기에 에센셜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콩 찍고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의 환경 구성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1급 시험에서는 1번 문제 신문 제작과 3번 문제 매거진을 제작할 때 글자 작업을 주로 많이 하죠. 그럴 때에는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환경으로 세팅하고 작업하시면 좋겠고요. 2번 문제 전자출판의 경우에는 거기에 움직임을 주거나 아니면 하이퍼링크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환경으로 설정을 해서 쓰시면 필요한 메뉴들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1번 문제 시작할 거니까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친구로 환경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도구 상자를 보시면 저는 2줄짜리로 놓고 쓰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2줄로 똥똥하게 작업을 할 건데 한 줄로 얇게 펴놓고 작업하겠다라고 하신다면 화살표 누르셔서 길게 다시 화살표 누르시면 2줄로 선택하셔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가장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는데요. 어느 곳으로 들어가도 다 똑같은 문으로 통하니까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대화창이 뜨면 인터페이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다시피 문제지 띄워놓고 다시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창 2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오픈 다큐멘티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를 꺼둔 상태이고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V체크가 되어 있어서 전체 창을 혼자서 오롯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유니트 단위도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인디자인은 주로 출력물을 만들기 때문에 출력물은 인쇄물을 위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밀리미터 단위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글꼴을 작업하실 때 글자의 크기는 포인트 단위, 그리고 선을 그릴 때도 포인트 단위죠. 그래서 other unit에는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한번 더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위치를 맞춰야 되는 경우에는 그 가이드라인이 오브젝트들과 색깔 비슷하면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들도 여러분들께서 다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디스플레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친구도 살짝 볼게요. 디폴트 뷰가 아마도 티피컬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미지를 불러서 배치하실 경우에 화질을 좀 떨어뜨리게 되면 속도가 좀 빨라지기 때문에 티피컬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그림을 저희가 일일이 우클릭하셔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하이 퀄리티로 바꿔서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저는 하이 퀄리티로 기본 설정을 해놨습니다. 페이지를 어차피 많이 작성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로 해도 작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여기까지 설정하고 나와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다큐멘트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이 뜨죠. 문제지에 보시면 용지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단의 개수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우선 사이즈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립스는 323, 하이트는 470, 페이지는 한 장만 필요하니까 넘버 오브 페이지는 1, 단은 2단이 필요하네요. 컬럼은 2, 그 단의 간격이 9mm라고 하죠. 9mm로 맞춰주시고요. 여백은 상하와 좌우가 서로 다르군요. 도련은 3mm로 다 일정하군요. 그렇다면 상하, 좌우에 대한 여백, 마진값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링크를 풀어줄게요. 체인을 콕 찍어주시면 뽀사질 거고요. 위아래는 20이라고 했으니까 탭키 눌러가면서 20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인사이드 좌우는 15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15 맞춰주시면 되겠죠. 블리드는 3mm로 전체가 공통적입니다 라고 링크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탭키 누르면 전체가 3mm로 세팅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팅이 끝나셨으면 OK 단추 눌러서 종이를 불러 오시면 되겠고요.
이 종이에다가 배치를 할 오브젝트들을 차곡차곡 쌓아주시면 될 텐데 그 전에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값들이 있어요. 색상을 꼭 맞춰가지고 작업을 해달라라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색깔 값들 지시되어 있는 것들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될 텐데 색깔이 단색인 경우도 있지만 이 색깔에서 저 색깔로 바뀝니다 라고 하는 그라디언트도 있으니까 색깔들 미리미리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들 미리 뽑아놓는 스와치 팔레트를 좀 열어줄까요? 기본적으로 색깔들 뽑혀있는 아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에 있는 색깔 중에서 가장 막내둥이 너를 이라고 선택하시고요. 너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더 만들게 라고 크리에이트 뉴 스와치 하시게 되면 쌍둥이가 하나 생기죠. 얘를요 라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색깔 값들을 넣을 수 있도록 창이 뜰 거고요. 거기에서 CMYK 값들을 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C30에 M70이라는 걸 설정하려면 C30, M70 까지만 설정하면 되겠죠. Y 값에 대한 블랙 값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0으로 맞춰주시게 되면 OK. 없던 스와치가 이렇게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반복하시면 되겠죠. 자, 막내둥이 선택하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뉴 스와치 쌍둥이가 생기면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 지시되어 있는 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OK 단추 누르셔서 이렇게 생긴 거 확인하시고 다시 반복적으로 새로 만들 겁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대화창 뜨면 색깔 값들을 하나씩 넣어주세요. 색깔 값들 중에서 단색은 이렇게 하나하나 뉴 스와치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그라디언트의 경우에는 만들어진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패널을 꺼내셔서 거기에서 하나 필요하거든 이라고 색깔 자체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첫 번째 색깔과 두 번째 색깔이 있어요. 이 자체에서는 색깔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 색깔 자체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새로운 스와치가 필요해 라고 뿅 찍어주시면 스와치 패널에 새로운 그라디언트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면서 색깔들을 정할 수 있고 첫 번째 아이는 이라고 클릭하시면 CMYK 바뀐 거 보이시죠? 자, 그라디언트 색깔은 M40에 Y100이라고 하는 색깔로 시작할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끝나는 색깔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CMYK 넣으려고 하니까 CMYK가 없네요. 요거를 스탑 컬러가 스와치로 어느 순간 바뀌어져 있어서 그래요. 화살표 누르셔서 CMYK로 되돌리시게 되면 색깔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뉴 그라디언트 스와치까지 추가된 거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색상들은 필요한 대로 다 뽑았고요. 다음으로 작업해야 될 건 글씨 작업한다고 했잖아요. 그 글씨들, 글꼴들을 미리 마련해 놓고 나중에 글씨들은 요 모양입니다 라고 스타일만 적용하시면 더 빠르기 때문에 단락 스타일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단락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패러그래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글자를 뿅 찍으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베이직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문판이기 때문에 한글을 가져와서 갖다 붙이면 글자가 깨져 보여요. 그 친구는 요 베이직 패러그래프에서 한글을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얘를 이라고 더블 클릭. 창이 열리면 베이직 캐릭터 포맷을 현재 폰트 패밀리 영문 글꼴로 되어 있는 거 쿵 찍으셔서 한글 글꼴 굴림도 좋고요. 궁서도 좋고요. 도듬도 좋고요. 어쨌든 한글로 보일 수 있도록 세팅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OK 하셔서 기본 베이직을 먼저 바꿔놨고요. 이제 필요한 단락 스타일을 추가해 주시면 될 겁니다. 베이직을 기본으로 해서 추가해 줄 거예요. Create New 선택하시게 되면 패러그래프 스타일 1이라고 하나가 더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죠. 필요한 전문이라고 하는 친구를 추가한다 라고 한다면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을 불러내시면 되겠고요. 스타일의 이름 주시고 베이직 캐릭터 글꼴이 바탕이라고 하는군요. BA 하시게 되면 바탕 글꼴 선택 가능하죠. 사이즈는 15라고 했으니까 15포인트 그리고 행가는 리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26이라고 했네요. 뽑아낸 게 있다면 여기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없다면 직접 쓰면 되겠죠. 하고 다시 갈게요. 자, 더블 클릭하셔서 베이직 캐릭터 하고 있었습니다.
사이즈와 리딩을 선택했고요. 자가는 트래킹을 얘기해요. 마이너스 50이라고 하는 거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에 있으면 그걸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겠다. 색깔은 캐릭터의 컬러를 얘기하는 거고요. 캐릭터 컬러는 꼭 스와치에서 뽑아낸 색깔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와치 작업을 먼저 해준 거예요. 색깔 C30에 M70짜리 OK 누르시게 되면 전문이라고 하는 단락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기본 베이직으로 돌아오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Create New 클릭하시게 되면 패러그래프 스타일 추가된 거 보이죠?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 바꿔줄까요? 본문 1번. 베이직 캐릭터 선택하셔서 본문 1번은 글꼴이 굴림이라고 하니까 굴이라고 쳐주시고요. 글자의 크기 사이즈는 13, 행간 리딩은 26, 자간 트래킹은 마이너스 60. 글자의 색깔이 K100이라면 깜정색을 얘기하는 거죠. 캐릭터 컬러는 기본적으로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 친구는 손댈 필요가 없겠네요. 단락 시작 표시 문자라고 하는 친구는 드랍캡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라인을 몇 줄짜리 자리를 차지할 거냐라고 하는 것과 몇 개의 글자가 커질 거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인은 2줄만큼 차지할 거다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출력 형태를 보니까 글자도 2개만큼씩 커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그렇다면 별 얘기는 없지만 캐릭터는 2개가 커질 거예요 라고 세팅하고 나와 주셔야겠죠. 오케이. 베이직 패러그래프로 가셔서 새로 만든다고요. Create New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본문 2번. 베이직 캐릭터에서 글꼴 맞춰주셔야 되겠죠. 바탕이라고 찾아주시고 사이즈 14, 리딩 23, 트래킹 마이너스 50. 글자의 색깔, 캐릭터 컬러 가셔서 C100에 M70. 왼쪽으로 들여쓰기라고 하는 건 인덴트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보시면 거기에서 왼쪽으로 들였을 거다. 얼마만큼? 8mm만큼. 그런데 전체 왼쪽이 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글자만 들어가는 건지에 따라서 레프트 인덴트와 퍼스트 라인 인덴트를 구분해서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출력물을 보니까 이렇게 첫 번째 줄만 안쪽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얘는 첫 번째 줄 퍼스트 라인에 대한 얘기가 되겠군요. 8mm. OK 단추 누르시면 필요한 3개의 단락 스타일을 설정했고요. 나올 때는 꼭 베이직으로 되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본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오브젝트들을 데리고 와도 되겠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외부에 있는 거 불러오는 게 플레이스죠. 자, 플레이스 단추 누르시면 어디 있는 거 갖고 올 거냐고 물어봐요.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Q 방이 있을 거고요. 이미지라고 하는 곳에 소스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클릭하면 아래쪽에 프리뷰로 미리 보여주니까 어떤 이미지구나 라는 걸 유추해서 데리고 올 수가 있을 거고요. 예를 열라고 클릭해서 열기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쫓아다녀요. 그 크기를 클릭 드래그 하셔서 출력물과 비슷하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급에 1번 불러왔고요. 1급에 1번은 효과가 베벨 앤 엠보스라고 되어 있군요. 이미지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펙트스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베벨 앤 엠보스 선택하시게 되면 올록볼록한 느낌이 듭니다. 다만 문제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내 거 이미지는 조금 더 과하게 올록볼록한 것 같아요. 프리뷰라고 하는 게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서 그 친구의 사이즈를 출력물과 비슷하게 조절하시면 되겠죠. 자, 요 정도 살짝 눌러진 친구로 보입니다. OK 누르셔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얘기는 끝났네요. 두 번째 이미지 불러올까요? 파일에서 갖다 붙이겠습니다. 플레이스 1급에 2번을요 라고 열기 하시게 되면 이미지가 쫓아다녀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이미지가 들어올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원하시는 곳에 배치하시게 되면 얼추 정리가 됐네요. 효과를 보아하니 그라디언트 페더가 들어갔군요. 되고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가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페더. 미리 보기가 켜져 있기 때문에 출력물과 비교해 보면서 설정 가능한데 일단 각도가 달라 보이죠?
요 앵글 값을 조절하셔서 아래쪽이 짙고 위쪽이 옅어요 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로케이션도 왔다 갔다 조절하셔서 어느 정도가 짙고 어느 정도가 옅은지를 비교해 보시면서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 정도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더 이상 움직거릴 일은 없을 것 같죠? 커다란 친구가 자꾸 선택되면 번잡스러우니까 너는 이라고 클릭하셔서 오브젝트를 잠가 놓도록 할게요. 락. 파일에서 플레이스 데리고 온다고요. 1급의 3번을 불러올까요? 1급의 3번에는 이미지들이 여러 개가 동시에 들어있네요. 지금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네모지지 않고 삐뚤음한 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군요. 그렇다면 이 상자를 미리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미지들을 가둬놓는 게 더 편리하겠네요. 사각형을 그리실 때에 사각형 도구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X박스가 들어있는 친구는 사각형인 사각형인데 프레임만 있는 거 투명하다는 얘기죠. 그냥 사각형은 말 그대로 사각형에 색깔을 넣어서 표현할 수 있는 거. 저희는 그냥 투명하게 데리고 와서 이미지를 채울 거니까 렉탱글 프레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투명한 사각형이 일단 만들어질 거고요. 자, 이 친구가 정사각형 아니면 직사각형도 아니고 삐뚤음하게 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이 조절된 것 같죠? 전체를 선택하는 거라면 깜장색 화살표 셀렉션을 누르시면 되는데 일부분만 수정하고 싶어요. 하얀색 화살표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면 되겠고요. 다이렉트 셀렉션을 누르셔서 여기 점 하나만요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에다가 갖다 댔을 때 점들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클릭하시게 되면 그 점들 중에서 얘 하나만이라고 색깔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친구 하나만요 클릭해서 당겨 주시면 모양이 찌그러져요. 도형도 준비되었으니 이제는 이 안에다가 이미지를 가둬두기만 하면 되겠네요. 파일에 플레이스 누르셔서 1급의 3번을 데리고 올 거거든요. 열기 누르시게 되면 이미지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이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분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선택 도구 셀렉션 툴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파란색의 테두리인 걸 보실 수가 있죠. 파란색의 테두리는 액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해 볼까요? 더블 클릭하면 이제 갈색 테두리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갈색 테두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우리의 액자보다 크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얘를 점 쭉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얘를 들어서 옮기시게 되면 액자는 가만히 있는데 이미지만 이렇게 배치를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테두리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 가능하죠. 저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꽃부터 배치했어요. 테두리가 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테두리를 클릭하셔서 쭉 올리시게 되면 꽃이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정도 느낌일까요? 자, 이제 이 친구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되는데 매번마다 그 효과들 따로따로 줄 필요 없이 한 친구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복사에다가 이미지만 바꿔치기 하시면 되니까 얘를요 라고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지시사항을 보도록 하죠. 1급의 3번은 텍스트 감싸기라고 하는 텍스트 랩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아마도 글자들이 나의 이미지를 밟고 지나가는 게 싫은가 봐요. 그래서 보호장치를 하나 감아뒀고요. 테두리는 하얀색으로 5포인트짜리 두껍게 쳐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일단 너는 이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텍스트 랩이라고 하는 패널이 있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콩 찍으시게 되면 테두리 부분을 얼마만큼? 5만큼 선을 그릴 거다 라고 했으니까 스트로크도 온 김에 마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얘를요 라고 선택 다시 할게요. 선택 도구 눌러서 얘를요 라고 클릭했고요. 스트로크 가시게 되면 그 선에 대해서 두께 값이 얼마다 지시사항에서 5포인트 라고 했으니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색깔은 흰색입니다 라고 했는데 색깔은 미리 뽑아놓은 스와치에 있지요. CMYK 모두 빵빵빵빵인 흰색으로 칠해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 아이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요 친구 이제 하나 잘 만들었으니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갖다 붙이셔도 되겠지만 지멋대로 움직이니까 요거보다는 보면서 복사할 수 있는 왼손의 도움을 받도록 하죠. 왼손으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쭉 당기시게 되면 쌍둥이로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선택을 하겠습니다.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왼손으로 Alt키 누르시면 쌍둥이 화살표 보이죠?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복사가 될 겁니다. 삐뚤음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싫다면 왼손이 조금 더 바쁘게 Shift도 같이 눌러주시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클릭해서 올리시고 클릭해서 올리시고 이렇게 맹글어 주시면 되겠죠. 안쪽에 들어있는 이미지만 갈아 끼우면 되는데 도형을 한번 선택하면 가장자리에 파랑 테두리 액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라고 했고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미지를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미지 갈색 테두리 나왔을 때 테두리를 클릭해서 쭉 밑으로 잡아 당기시면 가운데를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좀 답답하네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 선택 도구 눌렀을 때 얘를요 라고 파란색 테두리이지만 그 파란색 테두리 안에서 동글동글 구슬이 보일 겁니다. 자, 이 구슬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안쪽에 이미지들이 어떤 게 있다는 게 쭉 보여지죠. 그렇다면 그 중에서 난 이 부분이 필요해요 라고 보면서 배치하는 게 더 안전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3개를 배치해 봤고요. 이미지를 배치했는데 너무 크게 들어갔다 싶으시면 전체 선택해서 크기를 줄여줄 수 있어요. 자, 전체 선택해서 도형을 줄여줬더니 도형 액자만 줄어들고 안쪽에 있는 이미지들은 줄어들지 않는 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다시요. 너네들이라고 선택하고 크기를 줄일 테다 라고 줄여줬더니 자, 이렇게 액자만 줄어들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들은 그대로 큰 상태가 유지되죠. 자, 그렇다면 따로따로 이렇게 선택해서 조절하기가 귀찮다, 너네들이라고 선택하는 건 같고요. 위쪽에 옵션 바를 보시게 되면 자, 위쪽에 여러분들 작업할 때마다 이렇게 옵션 바 뜨죠. 컨트롤 창이라고도 합니다. 얘 중에서 오토피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오토피트를 누르게 되면 테두리에 해당하는 액자와 안쪽에 알맹이에 해당하는 그림이 동시에 같이 선택되고 같이 커지고 같이 작아진다 라고 합니다. 선택하셔서 오토피트가 켜져 있다면 클릭 드래그 했을 때 이렇게 이미지와 액자가 같이 커지고 같이 작아지는 거고요. 오토피트가 꺼져 있다면요, 얘는 액자만 커지고 액자만 작아지죠. 더블 클릭해서 그림만 커지고 그림만 작아집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싶다 하면 오토피트를 꺼두셔야 되고요. 같이 움직이고 싶다 하면 얘네들 오토피트를 켜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1급의 3번 이미지도 배치가 끝났네요. 파일에 플레이스에서 1급의 4번 열기 단추 누르면 이미지가 쫓아다녀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배치하시게 되면 커다란 은행잎 모양이 나왔네요. 다만 은행잎 모양이 가을 축제라고 하는 1번 이미지를 가리고 있죠. 순서를 바꿔줘야 되겠네요. 선택 도구 눌러서 너는 이라고 선택된 거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얘를 순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레인지 샌드 투 백이라고 하면 맨 뒤로 보내주세요 라는 뜻이겠죠. 너무 커 보이네요. 오토피트 눌러서 좀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1급의 4번의 경우에는 클리핑 패스라고 해서 가장자리를 감지해서 필요없는 이미지들을 좀 날려주세요 라고 했군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브젝트 가시면 클리핑 패스가 있습니다. 옵션즈를 열으셔서 그 중에서 디텍트 엣지 끝에 가장자리를 감지해서 없애주세요 라는 거고요. OK 단추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들의 가장자리를 따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저희한테 제공해준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거를 연습으로만 써라 라고 하는 안내 문구가 같이 들어있어서 지저분하게 이런 친구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배경으로만 깔면 상관이 없는데 텍스트 감싸기라고 해서 글씨들 지나가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칠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남아있으면 아무래도 글씨들이 이 동네를 피해 다니게 돼서 결과물이 틀어지게 될 거예요. 조금 귀찮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이런 내용들 없을 겁니다. 이 친구들은 우리가 연습하는 동안에만 쓰라고 제공되는 파일이니까 다른 데다 쓰지 말라라는 안내 문구예요. 이 부분은 좀 없애고 가도록 할게요. 펜툴을 누르시게 되면 펜으로 직접 그리는 게 있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수정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죠. 자, 포인트를 더한다, 뺀다 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포인트를 더할 겁니다 라는 걸 클릭하셔서 요 테두리에 점을 쿵쿵 찍어서 포인트를 좀 더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자, 점을 왜 추가했느냐? 이동시키려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여기에 있는 점은요 라고 클릭하셔서 쭉 당겨 주시면 이렇게 아까 자리 차지하고 있던 친구를 안 보이게 감춰주는 거죠. 실제로는 있는 거 맞아요. 안 보이게 감춰주느라고 조금 번잡스럽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요만큼만 우린 필요하다라고 점을 굳이 찍어서 좀 잘라줬네요. 실제 문제에서는 이런 작업은 하지 않을 거예요. 어찌됐든 자, 선택 도구 다시 눌러서 이제는 감싸줘도 되겠죠. 텍스트 랩이라고 하는 패널 가셔서 가장자리 어라운드를 이라고 선택하시면 얼마만큼 감싸드려요 라는 거 나와 있죠. 7mm만큼이요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가장자리 이렇게 랩 씌워진 거 보이죠? 더불어서 그림자 효과도 달라 라고 했네요. 자, 그렇다면 그림자 효과를 주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펙트스 드랍 섀도우 보일 겁니다. 미리 보기를 확인하시고요. 그 색깔 농도를 조절하시거나 거리값 너무 가깝다 멀다 할 경우에는 거리값들 조절하셔서 출력물과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얼추 개체들의 배치는 끝났네요. 도형 들어가겠습니다. 문제에서 선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죠. 아마도 여기 지나가는 물결무늬 모양의 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선을 그리겠습니다. 펜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라인 툴이 있으니까 라인으로 그리는 게 더 쉽겠죠. 클릭 드래그 하시면 선이 그려질 건데 요거 삐딱하게 그려지면 안 되니까 왼손으로 쉬프트 눌러주시게 되면 일직선으로 쭉 뻗는 게 보일 거예요. 임의로 일단 그려주시고요. 선의 색깔을 기본 색깔로 좀 돌려놓을까요? 선을 작업하면서 그라디언트 색깔이 들어가 있네요. 디폴트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요 라고 콩 찍어주시게 되면 깜장색의 테두리가 들어갈 거고요. 선에 대해서 이 위쪽에 있는 컨트롤 바에서 쓰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스트로크 패널에서 쓰셔도 되고요. 뿅 찍으시게 되면 그 두께값 10포인트요. 타입은요, 웨이브요. 색깔도 지시되어 있죠. 스와치 패널에 가셔서 색상을 정하십시오. G30에 M70. 크기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럭지가 223이라고 되어 있군요. 제가 아까 대충 드래그해서 그렸기 때문에 그 기럭지는 다르겠죠. 위쪽에 컨트롤 바 보시게 되면 여기 숫자 값을 바꿔주시면 돼요. 얘를요 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223mm입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기럭지가 딱 맞게 조절이 될 거고요. 사각형을 넣어보도록 할까요? 자, 사각형을 클릭하셔서 이번엔 색깔 들어가 있는 친구니까 렉탱글 툴 사용하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일단 맹글어 주시고 때깔을 넣어보도록 할까요? 안쪽에 채워지는 색깔이 있어야 되니까 기본 디폴트에서 얘를 서로 바꿔주겠습니다. 수압이라고 왔다 갔다 눌러보시면 안쪽에 채우기 색깔이 이렇게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문제에서 보면 그것도 사각형이 사이즈 정해져 있었군요. 윗스 값이 165, 하이트 높이가 18이라고 때깔 값은 스와치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3mm만큼이요. 자, 모서리를 둥글게 라고 콩 찍으셔서 찾으시면 되겠고 3mm만큼이요 라고 숫자값 조절하시게 되면 도형에 대해서 이렇게 모양새를 만들어 봤습니다. 효과까지 주라고 하는군요.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체크하시게 되면 안쪽에 그림자진 방향이나 거리 그리고 오퍼시티 투명도도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글씨를 얹겠습니다. 글씨 쓰는 타이프 툴 클릭하셔서 쭉 드래그 하시면 글씨를 넣을 상자 만들어졌고요. 글꼴을 맞춰보도록 할까요? 타이프 툴 들었을 때 위쪽에 글꼴 붕서 글자의 크기 맞춰주시면 되겠죠. 33 글자의 색깔도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스와치에서 찾으면 되겠죠. 자, 스와치 패널 가셔서 글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타이프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라고 옵션을 바꿔주셔야 돼요. 클릭하셔서 흰색으로 선택하시게 되면 글자가 이렇게 흰색으로 바뀝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사각형 위에다가 살포시 얹어줄게요. 아래쪽에 있는 커다란 글자도 써볼까요? 타이프 툴 눌러서 커다랗게 상자 만들어 주시고요.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죠? 에이리얼 이미지의 제목처럼 보이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갈대, 다이아몬드 모양의 핑크 뮬리 그라스라고 하는 글자들의 특수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키보드에 없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글리프라고 하는 패널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글리프라고 하는 패널에는 특수기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글꼴에 따라서 제공해주는 특수기호들은 다 서로 다르니까 찬찬히 찾아보시면 좋겠죠. 우선 여기에서 어느 글꼴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쇼에서 심볼즈라고 하는 걸 찾으시면 웬만한 도형들은 다 있을 거예요. 자, 심볼즈에서 해당하는 친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이아몬드 모양이 필요하니까 이 친구요 라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글씨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왼손으로 Alt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 도구 클릭하셔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복사 될 겁니다. 나머지 짜잘짜잘한 글자들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메모장에서 불러다가 쓰시면 되겠죠. 1급의 5번 소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글자들 이만큼이요 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컨트롤 C 복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의 인디자인으로 돌아오셔서 글씨를 담을 상자 타이프 툴 누르셔서 여기다가요 라고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상자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컨트롤 V 누르셔서 글씨를 넣으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들은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 중에서 전문이라고 하는 스타일을 씌워주시면 바로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모장에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요. 컨트롤 C 인디자인의 타이프 툴 눌러서 여기다가 놓을 거거든요 라고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상자 마련이 되죠.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글씨들 들어옵니다. 본문 1에 해당해요 라고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바로 들어갈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들도 복사해서 붙이면 되겠네요. 쪼로록 컨트롤 C 상자 만드셔서 컨트롤 V 복사해서 글씨만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Alt 드래그 상자 쭉쭉쭉 복사해 주시고요. 메모장에서 글씨 컨트롤 C, 컨트롤 V 전체적으로 배치를 쭉 훑어 봐주세요. 보실 때에 도구 상자의 제일 끝자락에 보시면 편집 중에는 왼쪽에 있는 단추, 편집이 다 끝난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시려면 오른쪽에 단추 뿅 찍으시게 되면 테두리들이 보이지 않으면서 출력됐을 때의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죠.
배치들 다시 쭉 다 확인하셨고 틀어진 게 없다면 저장을 하시면 되겠네요. 저장할 때 두 가지 형태로 저장하는 게 보이죠? 인디자인으로 한번 저장할 거고요. PDF로 저장할 겁니다. PDF로 저장할 때는 모든 프린터에 표시를 해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 유의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일단 세이브라고 하시게 되면 어디다 저장할 거냐?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라는 방에다 저장할 거다. 여러분의 수험번호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름 넣으시고요.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선택하셔서 저장 단추 누르시게 되면 인디자인 파일로는 저장이 끝났고요. 한 번 더 PDF로 저장할 겁니다. 다시 파일에서 이번에는 PDF로 내보낼 겁니다. 엑스포트 형태가 여러 가지 있죠. 파일의 형식 중에서 뿅 찍으시게 되면 어도비 PDF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는 출력물 프린트 형태로 작업을 할 거니까 두 번째 친구로 선택하셔서 저장 단추 누르시면 대화창이 요래 뜹니다. 그 대화 중에서 마크를 몽땅 다 표현해 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마크스에 올 마크라고 체크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거. 엑스포트 내보내십시오. 오케이 누르시게 되면 지금 문제가 생겼군요. 혹시 글씨가 현재 페이지에서 감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도형은 도형에 비해서 글씨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글씨 좀 더 남아있는데 라고 이렇게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군요. 글씨가 잘려서 보일 텐데 그러면 안 되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상자를 늘려주시게 되면 글씨 숨어있던 친구가 이렇게 펼쳐져서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안내 문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파일을 세이브 다시 할게요. 파일 엑스포트 내보내는 것도 다시 해야 되겠네요. PDF로 저장할 거다. 경로도 그대로다. 뿅 찍으시게 되면 올마크 체크했을 때 엑스포트 내보내면 이번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죠. 글씨 잘린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문제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자책을 만드는 문제로군요. 새로 만들어 볼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다큐멘트를요. 페이지가 6쪽 필요하군요. 넘버 오브 페이지는 6개고요. 폭을 160, 높이 195, 컬럼도 3개나 있네요. 단의 간격이 3mm 지정된 대로 주시면 되겠고요. 상하 좌우의 마진값이 서로 다 다르니까 링크를 풀어주셔야 되겠죠. 클릭하셔서 링크를 꽂아주시고요. 탑을 54 탭키 누르면 버텀은 30 탭키 눌러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는 좌우가 15라고 했군요. 블리드 도련은 3mm로 전체가 다 똑같다 라고 했으니까 굳이 링크를 풀어줄 필요 없이 탭키 누르면 전체가 다 3mm로 세팅이 될 겁니다. OK 단추 누르셔서 용지를 마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들어진 친구의 슬라이드 막대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여러 페이지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우선 색깔부터 미리 뽑아 놓도록 할까요? 문제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들, 이 색깔입니다. 저 색깔입니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 색깔들 스와치에다가 다 뽑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 클릭하셔서 없는 거 새로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럼 막내둥이한테 허락 받아야 되겠죠? 클릭하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뉴 스와치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 정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색깔 중에서 C 50, Y는 100 그러면 중간에 낀가 있는 M이나 끝자락에 있는 블랙은 색깔이 없다라는 뜻이니까 0으로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 OK 눌러서 색깔 추가됐으면 역시 다시 막내둥이 선택하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더블 클릭하시고 대화창 뜨면 계속 색깔을 하나하나 추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반복하세요. 그라디언트 색깔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패널을 누르셔서 얘가 필요해요 라고 선택하시면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Add to 스와치에다 보낼 수 있었죠. 클릭하셔서 스와치로 보내시면 이렇게 스와치에 깜장하양 그라디언트가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첫 번째 있는 애는요 라고 클릭하시고 색깔 지정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색깔에서 이렇게 스와치로 뜨면 놀라지 마시고 색깔이 CMYK가 필요해요 라고 해서 일일이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색상 값들을 다 뽑았으니 글씨 작업에 필요한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패러그래프 스타일 제공되어 있는 거 소제목부터 본문 2번까지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패러그래프 스타일 가셔서 베이직 패러그래프부터 일단 손봐야 되겠죠.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적인 베이직 캐릭터를 영문 글꼴로 되어 있는 거 한글로 바꿔주셔야 나중에 한글을 넣었을 때 깨져 보이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기본부터 바꿔 놓으시고요. 이제 얘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걸 만들겠습니다. Create New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하나가 생성이 될 거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이름 맞춰줘야 되겠죠. 소제목 베이직 캐릭터에서 글꼴 맞춰주시면 됩니다. 궁서의 크기 사이즈는 13, 행간 리딩은 16, 자간 트래킹은 -50. 색깔에 대해서 캐릭터 컬러 가시면 스와치에서 뽑아놓은 색깔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죠. 정렬해 주는 걸 인덴트에서 찾아다가 얼라인먼트 정렬해 줄 때 가운데에다가 정렬할 거거든요 라고 센터 눌러 주시게 되면 가운데에 정렬되는 걸 설정할 수 있고요. 추가할 때에는 다시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와서 Create New 그러면 패러그래프 스타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본문 1번 맞춰 주시고요. 베이직 캐릭터에서 글꼴 단락 스타일이 모두 설정됐으면 베이직으로 꼭 돌아와 주세요. 이제 배치를 하시면 될 텐데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이기 때문에 마스터 페이지 설정에 대한 제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를 먼저 마스터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개체들을 배치하셔야 되겠네요. 페이지에 대해서 라고 페이지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6페이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되는데 페이지가 양옆으로 열려져 있지 않고 1번 페이지와 6번 페이지가 뚝 떨어져 있군요. 이 페이지를 배치 다시 하려고 질질질 끌어서 갖다 놔도 말을 듣지 않아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llow Document라고 하는 친구를 풀어줄게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옮겨 주실 수 있고요. 멀리 떨어뜨렸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가까이다가 갖다 붙일게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양옆으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커서의 모양들 잘 보시고 구분하셔서 배치를 먼저 해줄게요. 마스터 페이지에다가 페이지의 번호를 넣고 짝수 페이지에다가는 삼각 버튼을 넣으세요 라고 했으니 마스터한테 가셔야 되겠군요. 마스터 페이지에 가셔서 글씨를 집어 넣겠습니다. 타이프 툴 눌러서 이 아래쪽에다가 번호를 넣을 거예요 라고 위치를 만들어 놨고요. 타이프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Insert Special Character에서 마커스에 가시게 되면 Current Page Number 페이지에 번호를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시면 A 마스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라고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글꼴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페이지의 번호에 대해서 글꼴과 크기, 색깔까지 지정되어 있는데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죠. 글자에 대해서 지시사항대로 만들어주시고 나면 그 상자의 왼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왼쪽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상자를 오른쪽에도 똑같이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거기선 또 오른쪽 정렬하기 귀찮으니까 아예 가운데 정렬로 세팅을 해놓고 가도록 할게요. 가운데 정렬하게 되면 상자의 가운데로 배치가 되죠. 얘를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너는요 라고 선택 도구로 클릭. 왼손으로 Alt키 누르시면 쌍댕이가 만들어지죠. 질질질 끌어서 갖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다가 배치해 주세요. 오른쪽 페이지에다가는
삼각 버튼도 배치하라 라고 되어 있군요. 삼각 버튼은 삼각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폴리건 툴 이용하시게 되면 만들어 줄 수 있어요. 클릭 드래그를 하셔도 되겠지만 그냥 클릭을 하게 되면 대화창이 바로 뜹니다. 여기에서 그 삼각형에 대한 지시사항을 만드시면 되겠죠. 사이즈는 5에서 5까지 그리고 삼각형입니다 라고 넘버 넣으시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요. 채워주는 색깔 지시에 나와 있는 대로 넣어주도록 할까요? 스와치에서 찾으세요. 방향을 틀어주기 위해서 모서리에다 갖다 대시면 이렇게 꼬부라진 화살표 나올 거예요. 클릭해서 쭉 옮겨주시면 되겠고요.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딱딱 끊어지는 느낌으로 45도, 90도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쌍둥이 복사해서 그 뒤에다가 돌려서 쓰면 되겠죠. Alt 드래그 끌어다 놓으시고 방향을 뒤집어 줄 거예요. 클릭해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쭉 뽑아 주시면 배치가 되죠. 삼각 버튼에다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는 상호작용까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환경은 타이포그래피이기 때문에 얘를 라고 클릭하셔서 인터랙티브라고 바꿔 주시게 되면 버튼에 대한 이야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버튼 단추를 뿅 찍으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지를 지시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삼각형 얘는요 라고 클릭하셔서 타입은 버튼으로 써먹을 겁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언제 이벤트 움직일 거냐고요. 얘를 눌렀을 때 온클릭 액션은 무슨 액션을 취할 건데 현재 아무것도 없죠? 더하기 하셔서 이전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Go to Previous 뿅 찍으시게 되면 이전 페이지로 움직이는 액션을 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너도 라고 클릭하시고 타입은 여전히 버튼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벤트 언제요? 온 클릭했을 때요. 어떤 액션을 취할 건데요? 더하기 go to next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거거든요 라고 뿅 찍으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액션이 들어갔습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를 클릭하시게 되면 previous 이전 페이지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next 페이지라고 다음 페이지로 이런 액션들이 설정이 된 거죠. 지금 만들어진 친구들은 문서에서 커다란 배경을 깔았을 때 안 보이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 친구들을 몽땅 다 선택하셔서 레이어를 따로 좀 구분을 해주도록 할까요? 레이어 패널을 뿅 찍으시면 기본적으로 모두 다 레이어 1이라고 하는 하나의 층에 다 만들어지는데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얘는 얘보다 더 위에 떠 있으니까 항상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얘네들을요 라고 몽땅 다 선택하셔서 컨트롤 X 다 잘라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요? 레이어 2번에다가요 라고 선택하셔서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이제 저 다른 레이어 층에 생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작업들은 다 레이어 1에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그럼 항상 이 레이어 2에 있는 페이지 번호와 버튼은 가려지는 일이 없을 거예요. 레이어 1으로 꼭꼭 돌아와 주시고요. 자, 페이지에서 마스터를 벗어나도록 할까요? 마스터 바깥쪽에 있는 종이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마스터가 아니라 실제로 페이지들 6개가 구성되어 있는 이 동네로 나왔습니다. 오브젝트들을 하나씩 배치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파일에서 갖다 붙이는 걸 플레이스라고 했는데 이 작업은 워낙 많이 하니까 단축키 하나 정도는 외워두시면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컨트롤 D 누르게 되면 오브젝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Q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다 라고 했고요. 1급의 6번을 클릭해서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안 보이네요. 아마도 하얀색의 개체인가 봐요. 자, 요 주자라고 하는 요 글자인가 봐요. 지금 흰색이라서 보이지가 않네요. 그렇다면 그 다음 거 먼저 그리도록 할까요? 1급의 7번 Y자는 네 번째 페이지에 있군요. 자, 열기 하셔서 네 번째 페이지에다가 클릭 드래그 쭉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1급의 7번도 클리핑 패스 이용하셔서 가장자리를 필요 없는 거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군요. 오브젝트에서 클리핑 패스 옵션 가시면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지만 알파 채널? 알파 채널은 지금 또 여기 마련이 안 돼 있네요. 문제 옮기면서 빼버렸나 봐요. 디텍트 엣지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가장자리들 감지하면서 테두리들을 닦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없애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험에다가 사용했던 아이들은 외부적으로 혼자 쓰지 말라고 경고 문구들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따가 여기 글자 작업할 때 걸리적거리니까 얘를 좀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풀 때 했던 것처럼 펜촉을 누르셔서 Add Anchor Point 이쯤에다가요 클릭, 이쯤에다가요 클릭. 자, 점 몇 개를 더 추가시켜서 넣어 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 하나를 이라고 클릭 쭉 당겨 주시면 위치를 이렇게 수정하실 수 있으시죠? 글씨가 안 보이도록 조절 좀 해주세요. 자, 1급의 7번에서 클리핑 패스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텍스트 랩 감싸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군요. 자, 다시 글자 작업하기 편한 환경으로 돌아올게요. 타이포그라피 돌아오시면 텍스트 랩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하나, 둘, 세 번째 어라운드 가장자리를 감싸줄 거예요. 7mm만큼이요 라고 효과도 달라는군요. 그림자 효과 가겠습니다. 선택 도구로 너는 이라고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드랍 섀도우 가시게 되면 그림자가 져요. 출력 상태 보시고 그림자의 거리라든지 진하기 정도를 수정해서 쓰시면 되겠죠. 컨트롤 D 눌러서 필요한 오브젝트 얘를요 라고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전통주라고 하는 건 3번 페이지에 필요하니까 클릭 드래그해서 쭉 드래그해서 놓으시고요. 파란색 테두리는 액자 모양이다. 더블 클릭하면 갈색 진짜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다. 그림을 자를 필요는 없고 액자인 상태, 파란색 테두리인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는 그대로 있고 액자를 잘라서 필요한 부분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통주라고 하는 친구 그대로 복사해서 옆에 와인도 갖다 놔볼까요? 선택 도구 눌러서 얘를 불러오실 때 안쪽에 있는 굿을 건드리지 마세요. 클릭해서 옮기시면 되는데 쌍둥이 만들 때 왼손으로 Alt 누르신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가 되지요. 쌍둥이가 만들어졌고요. 안쪽에 굿을 꾹 누르고 계시면 얘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비춰서 보이게 됩니다. 와인잔부터 해서 와인이라는 글자가 보여야 되는데 어머 액자가 너무 작죠? 파란색 테두리일 때 클릭 드래그 하셔서 와인이라는 글자가 온전히 보일 때까지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맥주라고 하는 글자도 역시 요 전통주 와인이라고 하는 거에 같은 친구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쓸까요? 얘를요 라고 선택해서 Alt 드래그 갖다 놓으시면 전통주라고 하는 글자가 보여요. 안쪽에 굿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무슨 글자가 들어있는지 보이죠? 들어서 옮기시고 혹시 잘려서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액자 자체를 클릭하셔서 파랑 테두리일 때 늘려주시면 이번엔 액자가 늘어나죠. 컨트롤 D 눌러서 또 필요한 친구 1급의 9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1급의 9번은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친구군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커다랗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D 눌러서 1급의 10번 가지고 올까요? 열기. 1급의 10번은 3페이지, 4페이지 전체에 걸쳐 있군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커다랗게 일단 넣어 놓겠습니다. 선택하셔서 적당한 곳에 배치하시고요. 1급의 10번 같은 경우는 가장 뒤쪽에 배경으로 깔려야 되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rrange Send to Back 이라고 하시게 되면 제일 뒤쪽으로 깔렸고요. 색깔에 대한 언급이 있네요.
C50에 Y100짜리로 불투명도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를 이라고 클릭하셔서 그냥 전경색을 색깔 주겠습니다 라고 스와치에서 색깔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액자에다가 색깔을 칠해주는 효과가 들어가 버려요. 그게 아니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안쪽에 있는 그림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했죠. 그래서 갈색 테두리로 바뀌었을 때 그때 색깔을 넣어주셔야 이렇게 그림이 색깔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투명도도 역시 오퍼시티 값 80으로 낮춰줘야 되겠죠. 얘는 이라고 선택되어 있는 상태. 위쪽에 보시면 옵션이 있어서 여기에서 바로 투명도를 적용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거기에서 이펙트스에도 트랜스퍼런시라고 하는 투명도를 줄 수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1급의 11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5번째 페이지. 여섯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는 이 이미지의 경우에는 출력물을 보니까 가장자리 이렇게 웨이브지게 이미지가 다듬어져 있네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죠. 일부분만 선택하겠다 라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그 중에서 이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점이요 라고 따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위치를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모양이 바뀌었죠. 곡선으로 바뀌려면 펜쪽을 꾹 누르고 있을 때 나타나는 컨버트 효과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당기시면 직선이 곡선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곡선화 시켜주시고요. 위쪽까지 둥글 필요는 없는데 어찌됐든 저희는 위쪽은 신경 쓰지 않고 오른쪽만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오브젝트들은 다 배치를 했네요. 이제 도형들과 글자들을 넣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도형부터 넣어보도록 할게요. 육각형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군요. 폴리곤 툴 이용하셔서 여기요 라고 두 번째 페이지에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죠. 사이즈가 지정되어 있군요. 160에 150, 넘버 오브 사이드는 6개, OK 단추 누르시면 육각형이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수압 넣을 수 있도록 배치를 했고요. 채워주는 색깔에 대해서 스와치에서 저희 그라디언트 만들어 놓은 친구 있으니까 바로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이펙트 주도록 할까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펙트스, 기본 페더, 베이직 페더를 넣으셔서 프리뷰 보시면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더의 두께값을 이렇게 조절하셔서 출력 형태 맞춰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원을 그리겠습니다. 일립스 툴 이용하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떠요. 사이즈는 100에 100짜리 OK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어지고요. 수압하셔서 색깔을 채워주겠습니다. 그 색깔에 대해서는 스와치 팔레트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원이 3개 필요하군요. 얘는요 라고 배치. 복사해서 쓰실 땐 왼손의 도움이 필요하죠. Alt 눌러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다 합쳐주세요 라고 했군요. 얘들아 라고 몽땅 다 선택하시게 되면 그 3개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고요. 윈도우에 보시면 오브젝트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거기에 패스파인더가 숨겨져 있었군요. 패스파인더를 꺼내서 어떻게 해요? 합쳐줄게요 라고 하는 add를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몽글몽글 구름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원에 대해서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를 주셔라.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이너 섀도우. 이너 섀도우의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죠? 앵글 값을 조절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을 맞춰주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안 보였던 술 주자 가지고 와야 되겠죠? 컨트롤 D 눌러서 안 보였던 1급의 6번 쭉 드래그해서 배치하면 이제 보이는군요. 그림자 효과 줄게요. 이펙트스 드랍 섀도우. 글씨들을 좀 추가해서 넣도록 할까요? 타이프 툴 들으시고 클릭 드래그 하셔서 글자 상자 만들어 주세요.
글꼴에 대해서 글자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옵션 창을 이용하시거나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 패널 어떤 걸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다. 문자에 대해서 지시된 대로 쭉 만들어줬고요. 하이퍼링크를 연결하셔라 라고 되어 있군요. 라이센스라고 하는 마지막에 쓴 이 글자는요. 하이퍼링크를 걸기 위해서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단추 뿅 찍으시게 되면 어디다가 연결할 건지 주소를 써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글자에 들어있는 그 글자랑 똑같은 주소로 넣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주소를 그대로 갖다 붙이시게 되면 이렇게 연결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풀었다가 다시 선택을 할지라도 하이퍼링크에 똑같이 주소와 하이퍼링크 걸렸다 라고 하는 거 제대로 걸려 있는지 꼭 확인하고 나와 주시고요. 나머지 짜잘짜잘한 글자들은 복사해서 갖다 붙이시면 되겠죠. 메모장에 들어있는 글자들 쫙 선택하셔서 몽땅 처음부터 끝까지 컨트롤 C 복사해 주시고요. 글자를 담을 수 있는 상자 타입 툴 누르셔서 클릭 드래그 쭉 네모를 만들어 주시고 컨트롤 V 누르시게 되면 글자들이 몽땅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글자들 컨트롤 A 누르셔서 모든 글꼴들은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이라는 게 보이죠? 본문 1이라는 형식으로 일단은 다 채워 볼게요. 클릭하셔서 글꼴 본문 1이라고 하는 형태로 맞춰주면 이렇게 파란색의 글자 모양이 될 거고요. 맨 위에 있는 술의 기원이라고 하는 건 제목스럽죠? 소제목에다가 옮겨 줄게요. 간격이라든지 너비를 조절하셔서 출력 형태 비슷하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자는 조그만데 글씨를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단추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넘치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두 번째 페이지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에서도 글씨를 이어받아야 되니까 세 번째 페이지에다가 글씨를 받을 수 있는 타이프 툴 클릭 드래그 하셔서 상자 만들어 주시고요. 쭉 드래그 하셔서 앞에 페이지에 넘치는 글자는 선택 도구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더하기라고 하는 이 빨강색의 버튼을 클릭하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쏟아지는 글자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어디다가요? 저희가 방금 만든 이 사각형에다가요 라고 콩 찍으시면 그대로 이어받아서 쓸 수 있죠. 다시 옆 동네에다가도 상자를 넣도록 할게요. 네모난 텍스트 상자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상자에다가 글씨를 받을 수가 있다. 넘치고 있습니다 라고 빨강색의 점박이 보이죠? 자, 선택 도구 눌러서 빨강색의 점박이 한 번 누르고 또 한 번 누르면 글씨가 넘쳤어요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상자 만들어 놓은 곳에다가 갖다가 콩 찍으시면 넘치는 글자들이 이렇게 건너마을까지 왔네요. 더하기가 아직도 있군요. 아직도 글씨가 더 많다라는 뜻이니까 여섯 번째 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여섯 번째 페이지에다가도 글씨를 받을 수 있는 상자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고요. 윗동네에 있는 글자 이어받아야 되겠죠? 선택 도구 눌러서 빨간색의 점박이 한 번 누르고 또 한 번 누르면 글씨 넘치는 친구를 이어받을 수 있다. 상자에다가 콩 찍으시면 다 넘쳐서 받았어요. 저희가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아직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글자가 크게 들어가서 계속 넘치고 있네요.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로 돌아올게요. 글자들을요 라고 몽땅 다 선택하셔서 너그들은 이번에 본문 2라고 하는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적용할게 라고 했더니 글씨들이 쪼글쪼글 작아진 게 보이나요? 첫 번째 줄은 소제목이니까 제목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페이지에서도 글자들을 몽땅 다 선택하셔서 본문 2라고 하는 단락 스타일 적용하는데 제목은 소제목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페이지 역시 글자들을요 라고 몽땅 다 선택하셔서 본문 2번인데 얘는 제목입니다 라고 소제목 넣어서 글꼴을 맞춰주시고요. 그림을 침범하고 있죠. 자, 그림을 침범하지 않도록 랩으로 감싸주겠습니다. 문제에서 언급되어 있지는 않은데 알아서 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아서 여러분들께서 밟고 지나가네, 밟고 지나가지 마 라고 텍스트 랩으로 감싸주시면 됩니다. 가장자리를요 라고 어라운드 선택하시면 되겠죠. 배치가 다 끝났으면 이제 얘를 출력했을 때의 모양 프리뷰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삐져나간 건 없는지 실제로 출력되는 아이와 위치는 어떤지 쭉 비교해 보실 수 있겠네요. 전체적인 배치가 마무리됐으면 파일을 저장해서 내보내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경로는 GTQ 방 그대로인지 확인하시고요.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주시고 본인의 이름, 두 번째 문제였죠. 2번이라고 인디자인 파일로 먼저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규칙에서 EPUB이라고 하는 친구로 한 번 더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파일을 엑스포트 내보낼 겁니다. 거기에서 파일의 형식을 뭘로요? EPUB으로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경로와 이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장 단추 누르시게 되면 여기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것들은 고칠 일은 없을 거예요. 커버에 대해서 리사이즈를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컨텐츠는 베이스라고 만들어 주셔라 라고 되어 있는 거 손대지 않겠습니다. OK 단추 누르시면 EPUB으로도 파일 저장이 끝났습니다. EPUB으로 출판되는 친구가 제대로 잘 실행되는지를 미리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셔서 인터랙티브 움직임을 눈으로 보여주세요. 애니메이션이라고 창문을 좀 열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의 가장 왼쪽 구석에 보면 프리뷰 미리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클릭 단추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미리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한 페이지만 볼 게 아니죠. 얘를 여러 페이지 동시에 볼 겁니다. 라고 바꾸셔서 플레이 버튼 눌러 보시면 이제 단추에 여러분들께서 버튼 효과 줬던 것들 페이지가 다음으로 넘어가라, 이전 페이지로 넘어와라, 그리고 하이퍼링크 걸었던 친구 콩 찍으시게 되면 이렇게 링크 사이트로 제대로 들어간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창 닫을게요. 세 번째 문제, 매거진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다큐멘트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고요. 페이지는 두 개니까 넘버 오브 페이지는 둘, 윗스 폭을 210에 하이트 높이는 280이군요. 컬럼이 지금 좌우 홀수 짝수 페이지가 개수가 다르네요. 그렇다면 일단 간격만 5mm라고 해놓고 따로따로 지정을 해야 되겠군요. 마진값 서로 다르니까 링크를 풀어줄게요. 탑은 40, 바텀은 33, 인사이드 좌우는 20 이러군요. 블리드는 3mm 다 똑같으니까 링크 풀지 않고 바로 설정할게요.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용지는 일단 만들어졌고요. 색깔부터 빼보도록 할까요? 스와치 패널 가셔서 맨 막내둥이 클릭하시고 새로 만들겠습니다. 뉴 스와치 색깔을 더블 클릭하셔서 CMYK 색상 넣어주는 거 잊지 않으셨죠? 하나하나씩 넣어주세요. 색깔 값은 다 뽑았고요. 패러그래프 스타일도 수정을 해놔야 되겠죠? 패러그래프 스타일 기본 베이직 더블 클릭하셔서 글꼴 한글 글꼴로 바꿔 주실 것. 베이직을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만들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죠. 중제목 글꼴
단락 경계선은 패러그래프 룰이라고 하는 친구를 클릭하셔서 아래쪽에다가 넣을 거죠. Below라고 체크하시게 되면 밑줄이 그려질 거예요. 색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그 글자의 색깔 그대로 따라가도록 할 거고요. 타입은 실선이니까 그대로 둘 겁니다. 선의 굵기를 지정이 되어 있는 대로 0.5포인트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소제목에서 필요한 단락 경계선도 추가를 했죠. 단락의 시작 표시 문자라고 하는 건 드롭캡에서 선택한다.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할 거고요. 글자는 한 개만 커질 겁니다. OK 누르시면 본문 1번도 완성이 됐네요. 첫 줄 들여쓰기는 인덴트에서 찾으시면 됐었죠. 첫 줄이니까 퍼스트 라인에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락 스타일을 다 설정하시고 나면 꼭 베이직으로 돌아오실 것. 마스터 페이지를 수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마스터 페이지는 비마스터를 추가하셔라 라고 되어 있군요. 자, 마스터 페이지를 위해서 페이지 패널에 가시면 현재는 A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페이지도 서로 어긋나게 되어 있죠. 자, 페이지를 선택하셔서 들어 올리려고 해도 그냥은 들어 올려지지 않는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llow Document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들어서 옮길 수 있게 돼요. 멀찌감치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가까이 붙일 거죠. 뿅 갖다 옮기시면 양쪽 페이지로 배치를 했고요. 없는 마스터를 추가해 줄까요? 마스터 페이지 근처에 가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New Master가 생깁니다. 뿅 찍으셔서 비마스터라고 해두죠. OK 단추 누르게 되면 비마스터가 생성됐고요. 아래쪽에 있는 페이지들은 A 마스터가 아니라 B 마스터의 영향을 받아야 되겠죠. 페이지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pply Master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누구의 영향을 받을 것이냐? B 마스터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B 마스터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페이지는 모든 페이지가 다 영향받았으면 좋겠죠? All Pages OK 하시게 되면 B마스터의 영향을 받습니다. B마스터에서 페이지의 번호를 넣어주시고 그 면주도 설정하셔야 되겠죠? 자, B마스터 온 김에 더블 클릭하셔서 마스터 안에다 글씨 타이프 툴 이용하셔서 아래쪽에다가 쭉 드래그해서 그리도록 하죠.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 글꼴 맞춰줄까요? 캐릭터 패널 가셔서 글꼴을 선택하시고요. 색깔도 지정되어 있는 대로 선택해 줄게요. 지나가는 선을 그려줄까요? 쭉 라인을 클릭 드래그 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고 왼손으로 Shift 키 누르게 되면 일직선으로 쭉 뻗어서 보입니다. 지나가는 선에 대해서 크기가 정해져 있군요. 위쪽에 옵션에서 랭스 길이를 조절할 수 있었죠. 기럭지는 60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의 모양에 대해서는 스트로크 가셔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두께는 2포인트, 타입은 웨이브. 페이지 번호도 넣을까요? 타이프 메뉴 클릭하셔서 집어넣을 겁니다.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마커스에 가시게 되면 커런트 페이지 넘버가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페이지의 번호를 넣을 수 있도록 배치하시고요. 글꼴도 맞추셔야 되겠죠? 첫 번째 페이지를 잘 만드셨으면 몽땅 선택하셔서 왼손으로 Alt키 누른 상태로 질질질 끌어가시면 복사해서 써먹으실 수 있어요. 갖다 배치하시고요. 두 번째 페이지의 면주를 바꿔서 쓰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홀수 페이지의 경우에는 2단, 짝수 페이지의 경우에는 3단으로 컬럼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 주세요 라고 했군요. 그렇다면 이 마스터 상태에서 페이지를 따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페이지 도구를 누르시고요.
왼쪽 페이지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 친구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쇼 마스터라고 하는 친구 보이죠? 체크를 하셔야 마스터 페이지를 보면서 작업할 수 있고요. 레이아웃에 보시면 마진과 컬럼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네요. 클릭하셔서 왼쪽 페이지는 컬럼이 2개다 라고 했으니까 2로 바꿔줄게요. 오케이. 오른쪽 페이지 선택하셔서 레이아웃 가시면 마진 앤 컬럼 똑같이 들어가시고 개수를 3개라고 늘려주시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컬럼의 개수가 서로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마스터에서 작업해주는 친구들, 다른 아이들이 가려가지고 안 보이면 곤란하니까 아예 레이어를 분리하는 게 좋다라고 2번 문제 풀면서 말씀드렸었죠. 자, 현재는 레이어 1번에서 모든 게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클릭하셔서 내가 방금 만들었던 글자들, 면주와 페이지 번호, 선 모양들을 몽땅 다 컨트롤 X 잘라서 레이어 2번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 층을 달리해서 배치가 될 거고요. 나머지 모든 오브젝트들은 레이어 1번 아래층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레이어 2번에 있는 아이들은 건들지 못하겠죠. 레이어 1로 돌아오시고요. 페이지에서도 이제 마스터 페이지에서 벗어나셔야 되겠네요. 진짜 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첫 번째 페이지에 오브젝트들을 배치하도록 할까요? 컨트롤 D 누르시고 1급에 14번 열기 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개체를 배치할 수 있죠. 크기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파란색 테두리일 때는 액자만, 갈색 테두리일 때는 안쪽에 있는 그림만 동시에 같이 움직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오토핏이라고 하는 친구를 꼭 체크하셔서 같이 크기가 커지고 작아져라 라고 설정할 수 있다. Shift 눌러서 비율 깨지지 않게 적당히 배치하시고요. 컨트롤 D 눌러서 1급에 15번 1급의 18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와야 되는군요. 이럴 경우에는 동그라미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가둬두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그냥 데리고 올 수 없어서 일립스 프레임 선택하시고요. 투명한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Shift 눌러서 비율이 깨지지 않게 프레임을 마련했다면 컨트롤 D 눌러서 1급의 18번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그냥 선택하시게 되면 파란색의 테두리,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안쪽에 있는 알맹이 갈색 테두리가 된다. 자, 얘는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이 갈색 테두리 됐을 때 클릭 드래그 하셔서 안쪽에 있는 알맹이만 좀 줄여주도록 할게요. 1급의 18번의 경우에는 텍스트 감싸기 효과를 주셔라 라고 되어 있군요. 선택하셔서 텍스트 랩 가시고요. 하나, 둘, 세 번째 어라운드라고 주변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선택하실 때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고 텍스트 랩 하셔서 세 번째 단추 얼마나 5mm만큼 이라고 해서 가장자리를 동그랗게 감싸주는 거, 방음막 쳐주는 거 확인하시고요. 똑같은 친구를 하나 더 복사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선택하시고 Alt 누르시면 쌍댕이 복사가 된다. 드래그 질질질 끌어서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안쪽에 들어있는 이미지만 좀 보면서 바꾸고 싶어요. 구슬 동글동글이를 클릭 쭉 기다리시면 이미지가 비쳐 보이죠. 이제 어느 정도 보여야 될지를 보시면서 배치하시면 되겠군요. 필요한 개체들은 다 배치를 했고요. 도형 그리겠습니다. 사각형 툴, 렉탱글 클릭하시게 되면 그냥 대화창이 뜨죠. 사이즈가 정해져 있네요. 210에 200 OK 누르시면 사각형이 만들어지고요. 안쪽에 채워지는 색깔 지시사항에 나와 있죠. 그대로 적용할게요. 스와치에서 찾아서 넣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가셔서 그라디언트 페더 칠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 다르군요. 앵글 값을 조절해 보시게 되면 방향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흐리멍텅해져야 되는군요. 어디에서부터 흐리멍텅해질 건지는 로케이션, 다이아몬드 단추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셔서 배경으로 써진 모양 비교해 보시면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맨 뒤로 보낼까요? 오른쪽 버튼 Arrange, Send to Back. 이 친구는 더 이상 손질할 일은 없을 것 같죠?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오브젝트 잠가주겠습니다. Lock. 원을 그릴게요. 일립스 툴 누르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뜹니다. 사이즈 정해진 거 110에 110짜리. 지시사항에서는 투명하게 해주고 텍스트 랩 기능까지 적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요 라고 선택 도구 누르셔서 채워주는 거 필 컬러가 없습니다 라고 짝대기, 선도구도요 없습니다 라고 짝대기 그으셔서 투명하게 마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텍스트 랩 기능도 적용을 하도록 할까요? 텍스트 랩 패널을 선택하시고 세 번째 어라운드 주변을 이라고 8mm만큼 공간을 띄울 건가 봐요. 8mm 라고 보호막을 쳐줬습니다. 일립스 도구가 하나 더 필요하군요. 클릭하셔서 사이즈 115에 115 지정된 색깔 정할게요. 스와치 효과 주도록 할까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그라디언트 페더 페더의 타입을 보니까 우리는 리니어고요. 결과물은 리니어가 아닌 것 같죠? 레디얼로 바꿔주겠습니다. 역시 로케이션 단추를 옮기셔서 어느 정도 효과를 비슷하게 맞춰주고 나오면 되겠죠. 글씨들을 넣어보도록 할까요? 타입 툴 누르셔서 다음 중 태양계 행성이 아닌 것은 이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테두리에 위에 타입 오너 패스로 그려진 글자 쓸게요. 타입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타입 오너 패스 툴 숨어 있죠. 갈아 끼우시고요. 여기요 라고 위치 클릭하셔서 원의 위치를 보시고 글씨 입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잘자잘한 글자들은 소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첨부 파일 불러와서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메모장에 들어있는 글자들 쪼로록 선택하셔서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나의 글자 넣을 상자 하나 마련하셔야겠죠. 타입 툴로 네모를 쭉 그려줄게요. 컨트롤 V 붙이시면 이렇게 맹그러질 거고요. 다만 이 친구를 글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웹을 씌워줬기 때문에 갖다 가까이 대시면 글씨들이 이렇게 피해 다니게 돼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텍스트 프레임 옵션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아이노와 텍스트 랩이라고 무시해주세요를 체크하시게 되면 이제는 들어서 근처에 옮겨주시면 글씨가 피해 다니지 않게 되죠.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맞는 친구를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그 상자를 만들게요. 클릭 드래그 쭉 상자를 마련을 해주시고 글자는 메모장에서 불러와서 쓰겠다. 쫙 범위를 잡으시고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우리의 글상자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들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몽땅 다 컨트롤 A 본문 E라고 스타일을 하나 정해 주시고요. 왼쪽 페이지의 경우에는 단을 2개로 나눠달라 라고 했었으니까 왼쪽 페이지에 있는 글 상자 역시 단을 양쪽으로 나눠서 쓰시는 게 좋겠죠. 예를요 라고 상자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 옵션을 봐주세요. 맨 위에 단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2개로요 선택하시게 되면 2개로 양갈래 갈라진 걸 볼 수 있고요. 간격은 5mm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소제목으로 써야 되는 친구들은 소제목으로 적용하시면 되겠고 본문 1번으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은 블럭 잡으셔서 본문 1 오른쪽 페이지에도 글씨를 담을 상자 크게 드래그해서 배치하신다.
넘치는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에 더하기 단추가 생긴다고 했죠. 그 단추에 넘치는 글자들을 이어받아서 오른쪽 동네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선택 도구 클릭하셔서 빨간색의 네모를 한 번, 두 번 글씨가 이렇게 쏟아져서 들어오죠. 그 상자 만들어 놓은 곳에다가 클릭하셔서 넘치는 글자들을 이렇게 다 갖다 넣어 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상자의 경우에는 3단으로 나눠야 되겠죠. 단을 3개로 나눌 거고요. 간격은 5mm입니다. 라고 맞춰주시고요. 스타일을 좀 적용할까요? 제목으로 쓸 친구들은 소 제목으로 적용하시고 본문 2번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은 본문 2번에다가 배치하시고 이제 크기들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배치를 손보셨으면 이제 출력 형태 프리뷰로 보셔서 바깥에 삐져나간 부분들은 없는지 배치가 더 이상 틀어진 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셔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세이브 하시면 어디다 저장할 건데 경로 물어보죠. 수험번호 넣으시고 본인의 이름 넣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라고 번호 매겨주시면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이 끝났습니다. 이번 달에는 특이하게 왼쪽과 오른쪽의 페이지 단수를 서로 다르게 하는 내용들이 추가가 됐군요. EPUB 문제에서도 EPUB으로 출판한다 라고 하는 거는 특이할 건 없었어요. 그대로 지난번에 했었던 SWF 파일을 포맷만 바꿔서 EPUB으로 출판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2011년 1월 A유형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열공하셔서 5월달에는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